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 기관 밉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 네.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작년 연말에 배당락. 기관 투자가들이 배당락 전 5거래일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샀는데 그렇죠. 급하게. 지금 이제 새해 들어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6거래일 정도 되나요? 7거래일 그렇죠. 이제 오늘까지 될 것 같은데 네네. 거의 물량이 거의 5거래일 동안 거의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양시장 모두 다 그렇습니까? 코스피는 제가 말씀해 주셨고. 수요일 날 거의 이전이 됐다고 그랬고 네.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좀 매도 있다. 물량이 남았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어제 수급적으로도 나타났다고 이제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어제 이제 미국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다시 좀 나오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작년 연말에 이제 테이퍼링 가속도가 좀 나왔고,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3월달 이제 금리 인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3월달 그렇죠. 컨센이 거의 한 50% 60% 정도까지 됐거든요. 근데 더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 부분들을 본다 한다면 올해 시장 자체는 이제 상반기 때 제가 좀 약세고 하반기 때 강세라고 했으니까. 그랬죠. 3월달 가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 다시 한번 그때 아마 노이즈 때문에 한 차례 약간 네.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의사로. 하락 요인 자체는 예. 더 세요. 그렇죠.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금리 인상까지만 대충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동안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는 이제 돈을 푸는 것 자체를 줄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긴축 자체는 이제 금리 인상이었던 거고. 카드의 성격이 다른 그렇죠. 거죠. 대차 대조표도 금리 긴축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양적 완화 종료해서 그런 부분이 어제 이제 새롭게 나온 악재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니까 나스닥 시장이 3% 넘게 급락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그렇죠. 국채 수익률이 연초부터 빠르게 올라오면서 1.7%를 돌파를 했고, 네네. 오늘 또 이제 7점 보니까 5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좀 밀려서 끝났더라고요. 그거는 금리 쪽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금리가 이제 1.73 정도가 올해 작년이죠. 작년 3월 아마 14일 정도에 제일 높았을 갑자기 때. 올라갈 때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현재 종합주가 지수와 똑같은 위치인 2,920 정도까지 빠졌을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또 이제 미국 시장의 국채금 자체가 지금 1.7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쪽인데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도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증시 자체 이런 또 부분이 동조가 좀 되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좀 컸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지금 연초 들어서 계속 지금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1,040이 고점이었는데 어제 이제 980으로 끝났으니까 빠르게 내려옵니다. 고점 대비해서 6% 가까이 빠졌으니까 단기 1월 효과로 작년 12월 달부터 21일부터 올랐던 것 자체가 거의 다 반납을 했죠. 그러니까 1월 효과가 좀 빨리 왔고 지금 이제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보니까 1월 효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에 1월 효과가 원래 1월 중순 정도까지 전개가 되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2월 21일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IPO 때문에 수급 영향이 더 클 것 같다. 이달 말에 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월 효과가 좀 조기에 종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급등 종목들 이제 좀 주의를 해보자. 그렇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또 부분이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프로그램 매도 차익과 관련된 부분 장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면서 추가적인 외국인 선물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어제의 흐름을 보게 되게 되면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보합권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11시 정도에. 많이 선방하죠. 그 시점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6,000계약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이 좀 되면서 프로그램이 바뀌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거의 종가 근처는 거의 다시 온 상태가 좀 됐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종가가 다시 흘러내렸다. 이게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매도와 관련된 계절성 부분 자체는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 과정이 전개된 흐름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 코스피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최근에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다우지수의 강세에 따라 가지고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의미 있는
아, 의미가 예, 있다. 그렇죠. 뭐 이틀 이상 정도 반등이 되는 거죠. 본래 작년도 같은 게 거의 약간 하루 올랐다가 다음날 빠지는 그런 진짜 반짝이었죠. 빠른 순환매였었는데 그래도 2, 3일 정도 지금 이어지는 쪽이거든요. 조선이라든가 네. 철강이라든가 뭐 가르토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재료들도 나오고요. 예.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삼성 바이오스라든가 의약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그렇죠. 뭐 IT 종목들도 힘을 못 썼으니까 결국은 네. 전기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힘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 증시는 예, 그래요. 네. 다른 가치주가 올랐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빠져버리니까 지수가 하방이 쉽게 열리는 그 흐름이었던 거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게임 관련 종목들, 증권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성장주 하락에 영향을 좀 받아서 여기다가 좀 기관 앞서겠다시피 추가적인 금융투자 중심의 네.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다 보니까 이틀 연속 변동성이 크게 좀 확대가 되는 흐름을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일부 대선 관련 주들, 정책 인맥 관련 종목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예, 예. 특히 이제 하락이 컸던 것 자체가 비트코인 급락에 따라 가지고 NFT를 중심한 게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좀 떨어졌죠. 연쇄적으로. 그렇죠. 엔터 관련도 떨어졌고, 네. 바이오라든가 종목들이 그 종목들 시가총액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결국 오늘 또 이제 반등이 코스닥 시장에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네. 뭐 컴투스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그 시가총액 큰 종목들, 2차 전지 쪽은 어제 그래도 오늘 하락이 멈췄어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게 장기 플러스까지 나왔으니까. 그나마 빨리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안정 부분 자체를 많이 빠졌던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거의 다 빠졌어요. 예, 올라가실 때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안정을 좀 찾지 않겠는가 네네.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상승률 상위 특징 종목 좀 몇 종목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네네. 일단은 현대중공업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제 조선주 주요했죠. 상승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30분 봉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 네. 뭐 일봉으로 좀 본다 한다면 회사가 이제 뭐 상장된 지 좀 얼마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보시게 네. 되게 되면 최근에 이제 500인 시 때문에 주가가 9만 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11만 원이니까 저점에서 거의 20% 정도 빠르네요. 올라왔어요. 올라온 자체가 앞서 이제 뭐 캐스터님이 설명해 드렸지만은 예. 8년 만에 우리나라 조선 수주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마 439억 달러 정도 조선사 수주한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봐도 돼요. 2013년도 이후에 이제 금액상으로는 최대인데 예. 중국한테 이제 아쉬운 거는 1위 자리를 넘겨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전망치가 이제 그 조선사들이 작년 수주를 집계한 이후에 이제 올해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올해 전망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작년 연초 계획 대비해서는 20% 정도 증가되는 계획인 것 같고요. 다만 작년도 수주 금액 비해서는 예. 20% 정도 감소한 수준이니까 중국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전체적으로 작년도 이제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수주 발주가 많이 전개된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네, 네. 글로벌적으로 조선 발주 규모 자체도 한 23% 정도 감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 작년 달성된 실적 기준에서는 20% 정도 하향되는 실적이다. 비교군이 그거군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조선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조선주는 일단은 업황 자체는 확실히 좋은데 네. 밸류에이션의 문제다는 얘기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통상 임금 이슈도 있고요. 이슈도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 현대중공업 그룹이 최근에 한국조선 대우조선 향이죠. 네. 유럽 쪽에 기업 계약업 신청했는데 결국 유럽 쪽에서 안 됐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악재도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마 4분기 때 아마 적자 나올 겁니다. 현재 3분기가 누적이 한 3,200억 정도 된다. 그럼 통상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업황은 좋아지는데 밸류션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수급으로 봐서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10만 5천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요. 조선주는 제가 보기에 살 거는 현대중공업밖에 없습니다. 삼성중공업 사서는 안 되고. 왜 그럽니까? 이게 삼성중공업은 자 사더라도 현대중공업을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렇죠.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대미포는 약간 이제 소형 쪽이니까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사더라도 현대중공업을 사야 되는데 추경 베이스보다는 조정권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를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동국제강도 어제 4% 올랐지만은 포스코도 어제 3% 정도 올랐는데 네. 포스코가 일단 실적으로 따지면 작년 영업이 9조 원이거든요. 사상 최대적입니다. 잘했네요. 주가 자체는 엄청 싸죠. PR이 지금 4배 미만이니까. 매력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 자체는 일단은 워낙 많이 빠졌고 밸류 자체가 싸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제조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주주가치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정책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또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소재와 산업재 쪽으로 본다 한다면 소재 쪽에서는 지금 화학주는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네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화학업종은 지금 안 좋습니다. 업황 자체가 아직도 거의 바닥권이고 대신 이제 철강업종은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는 그래도 화학업종에서 무난하고 워낙 네. 밸류 자체가 싸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강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재 중에서 이제 건설주냐 조선주냐 얘기할 때는 저는 건설주보다는 이제 건자재 쪽,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철강주 주가 자체는 포스코 중에 워낙 싼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 또 간밤에 미국의 철강주가 급락했습니다. 네. 뉴콜 중에서 4%, 5% 빠졌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권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현대 글로비스가 거의 6%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현대 모비스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뭐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최대 주주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정몽구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두 분이 이제 지분을 좀 정리 좀 했거든요. 거의 20% 맞췄더라고요. 예, 그 마침 주기 자체가 예. 공정거래법이 강화가 좀 되면서 네. 20% 넘어가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일감도 못 일감 몰아주고. 못 몰아주고 그래서 20%딱 낮추면서 이제 판 건데 그럼에 따라 가지고 현대 글로비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500이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됐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자금을 팔아서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얘긴데 지배구조 차원에서 현대 모비스를 사지 않겠나.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어제 주가가 올랐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살 때는 현대차를 사야 되냐, 기아차를 사야 되냐. 현대 모비스를 사야 됩니다. 의외로 또 현대 모비스군요. 현대 밸류 자체도 비교해보면 현대 모비스가 주가 싸고요. 왜냐하면 네. 현대차나 완성차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신차 개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자동차 업종을 본다 한다면 완성차보다는 부품 종목들이 밸류가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PR 밴드로 본다 한다면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에 비해서는 싸거든요. 네. 그런 또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가지 어제 시고.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는 못 갔지만은 네. 현대 모비스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의류 쪽에 영업무역이 어제 종가상으로 거의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52주 신고가인데.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의류업종 중에서 영업무역, 뭐 한세시 OEM 의류업종을 자주 얘기하지 자주 않습니까?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부터 예. 제가 목표 주가는 이제 48,000원 잡아드렸었는데 네. 도달을 했어요. 아마 8, 9월 달에 언급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41,000원대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군요. 한번 도달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왔는데 워낙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오폰 관련 종목 쪽에 살 때는 카지노라든가 여행주를 사는 게 아니라 의류 종목들을 사라 얘기하는 쪽인데 네네. 여전히 실적이 좋고 올해도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고 올해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한세실부터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잠깐 눌림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46,500원대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네. 주고사 목표 주가는 뭐 7만 원까지 제시하는데 충분히 이 종목은 뭐 갈 수 있다. 52,3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타 뭐 이제 폴더몬 관련 종목이 UTI라든가 그다음에 대선 관련 정책 테마 탈모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탈모에 계속 나와요. 그렇죠. 유더스 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한네트라든가 어제 한국전자금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떴는데 중국의 올림픽 이후에 네. 디지털 유한화를 발행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그렇군요. 코스닥 시장의 부진 국면 쪽에서 테마 쪽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재명 정책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에 따라 가지고 ATA라든가 동신건설 관련된 대선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이 좀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의 특징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고 성장주가 나스닥 시장 하락에 따라서 비교적 크게 떨어졌던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하루였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감주가 올라가고 성장주가 살짝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금요일 어떻게 좀 마무리를 이번 주 잘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전략도 좀 많이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장은 상반기 앞서 얘기했지만 약간의 등락 구간이고요. 올해 시장은 제가 크게 하방도 닫혀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3,000포인트 기준에서 아래로 빠지면 5%고 제가 올라가면 15%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2,900포인트 초반까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때 2,900포인트 초반 정도를 저는 저점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설사 2,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2, 3일 내지는 늦어도 한 일주일 내내 바로 리바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바닥은 좀 탄탄하다. 네, 그렇죠.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새로운 압제 좀 더
매파적인 그런 어떤 발언들이 나왔지만은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시장의 악대 영향 자체는 크지는 않다.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작년 어떻게 보면 하반기 내내 악재로 부각됐던 부분이고 충분히 그래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 좀 지지가 된 흐름에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네.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경기의 방향이 중요하다. 경기만 좋으면 된다. 통화 정책이 빨라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럼요. 현재 지금 중국 경기는 약간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 미국은 뭐 제조업 지표는 약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확장 국면이지 않습니까? 60이 넘은 상태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나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경기 흐름 자체는 완만하게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장에서 수급으로 좀 봐서는 일단 프로그램 매도와 관련된 앞서 얘기했다시피 관련된 어떤 계절성 부분 자체는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고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중성 종목들 보니까 작년 10월 중순 이후에 아직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물량이 매수가 많은 물량이 한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중성 종목들은 약간 그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1달러이 좀 됐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베이시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게 코스피 시장 자체는 결국은 외국인 매매에 따른 등락 과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이렇게 막 파는 쪽은 아니거든요. 선물 결국 파는 것 자체는 또 향후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등락이 좀 된 건데 방향을 좀 탐색하고 있는 쪽이고 달러가 어제 이제 원 달러율이 1,200원을 좀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율 흐름 자체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달러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도 현재 1,200원대에서 크게 움직임을 전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이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외국인 수급 중립적인 시각에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는 1월 효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실적입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따 좀 뭐 실적 발표를 개장 전에 곧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끝나고 이제 LG전자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제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됩니다. 유동성은 축소가 되면 되고 유동성 장세 이후에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니까 실적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실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을 건 실적. 거기에 받을 것 같고 가치주냐 성장주냐 볼 때 일단은 힘겨루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 가서는 안 된다. 가치주가 한다고 어제처럼 따라간다든가 하더라도 성장주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내동매매한다든가 그런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간에 워낙 이제 작년도에 성장주가 강세했기 때문에 약간 키 맞추기 과정이 전개가 됐다고 봐요. 어느 정도 전개됐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올라왔다. 가치주 그렇죠. 쪽이. 어제 작년도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성장주가 쏠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과정이 연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힘겨루기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성장주가 약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가치주가 빠집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 쪽에 매매를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간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저 자체는 실적 성장주도 주장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실적도 좋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순환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적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 오늘 관심은 뭐 IT 쪽이 좀 될 것 같고요. IT가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건설기계, 건자재, 그다음에 의류 쪽, 그다음에 IT 중소형 종목들. 2차 전지에 관련된 코스닥 시장 가더라도 2차 전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2차 전지에 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민감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편가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실적을 보자. 좀 똘똘하게 좀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된 종목 잠깐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11월 24일 날 신성 델타테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좋습니다. 23%를 훌쩍 뛰어넘는 흐름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지금 이제 뭐 차익 실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두 번 타이밍을 잘 잡아드렸거든요. 아마 7월달에 제가 14,000원대, 그렇죠, 14,000원대 추천해가지고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급등 나와 다시 조정이 나와서 제가 다시 11월달에 언급했던 주식인데 일단 18,000원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 이제 포인트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악재인데 고객사가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야 되는 주식은 피해서 사야 되는 신성 델타테크밖에 없다. 물론 제가 11월달 추천해드릴 때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죠. 12월달에 제가 아카데미 할 때도 이 종목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1월달에 가장 큰 이슈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인데 다른 것도 수급 때문에 안 좋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수혜주다.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이제 LG전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LG전자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전자제품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배터리 폐기 쪽이니까 증권사 목표 주가는 일본 3만 원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올해 주당 가격으로 본다면 2만 4, 5천 원까지 기업 분석상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올해 주당 EPS가 1,2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20배 정도 적용하면. 다만
LG전의 솔루션과 관련된 이슈가 발견되고 있는 쪽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 매도 타임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때 아마 2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만 원 정도를 목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자체는 투경 매수 자제하시고 아마 16,800원도까지 내려온다는 그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관심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또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에 힌트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시장이 고민할 겁니다. 성장주를 따라 사야 되는, 성장주 빠진 거 사야 되냐? 맞아요. 가치주 어제 올랐던 철강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주라든가 건설주 따라 사냐? 이미 뭐 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고민은 딱 부담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실적이 따라주는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 실적 성장주. 그렇군요. 자, 이번 주 1월 효과 때문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트렉스,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 종목 SPG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종목 어제 안 빠졌습니다. 네. SPG도 주가 다른 것들 많이 빠질 때. 그건 제가 실적을 염두에 두고 전해드릴 거거든요. 전도수 국면에서 가장 이슈만 갖고 부분 가는 게 자체가 아니고. 실적인데 거기에서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실적 성장주를 한 종목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스마트폰 부품 업황 자체가 올해 목표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보다 판매량 자체가 20% 정도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쪽이 업황 좋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자체가 전장화라든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때문에 카메라 그렇죠. 모듈 수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네. 최근 들어서 확장 뭐 AR, VR과 관련된 트렌드 확장에 따라 가지고 여러 부분 자체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어떤 삼성전자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 협력사 실적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실적 전망치인데 현재 시가총액 1위가 지금 MC넥스고요. 그다음에 네. 파트론, 그다음에 자화전자, 파워로직스, 옵트론, 텍, 나무가 캠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가장 눈에 띈 게 딱 보시게 되게 되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있는 나무가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1,700 정도 되는 수준이고 PR 6배 되는 수준인데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 어떤 이 실적 말고도 어떤 게 또 장점일까요? 네, 예산은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네. 그 3D 센싱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예산의 3D 센싱 자체가 이미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2018년도에 기술 개발을 좀 해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와 관련해가지고 또 자율주행 업체에 납품하는 또 이력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미 맞아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쪽에 3D 센싱을 이 핵심 부품을 납품을 있습니까? 하고 있고요.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모멘텀 자체가 거기 3D 센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TOF, 시간 비행 거리 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탑재가 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프리미엄급에 이걸 탑재를 하려다가 단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미룬 거예요. 미뤘어요. 근데 올해 지금 애플이 지금 탑재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예사 성장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사 실적인데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가 이제 2020년도에 적자가 좀 났었는데 그렇군요. 3분기까지 영업이 172억이거든요.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작년도 전반적 실적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업황 작년도에 스마트폰 자체가 상반기 때 안 좋았거든요. 하반기 때 나무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근데 예사는 작년 다 안 좋을 때 예사가 예사만 탁월하게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다 MC넥스라든가 파트론은 좋았지만은 뭐 자화전자도 애플 모멘텀이 있었지만 실적 자체 부진하거든요. 제각각이었네요. 옵트론텍 같은 적자고 캠시스라든가 종목도 다 적자인데 네. 예산은 상반기까지 172억이고요. 그렇군요. 올해 작년도 연간 실적으로 따지면 당기순 285억에 PR이 6배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가 상당히 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다가 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22동 평균선 근처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12,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짧게 16,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11,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같이 섞여 있는 종목, 이 종목은 이런 장에서도 잘 갈 수 있다는 힌트 충분히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